달서구는 1일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참배 행사를 가졌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 달성군 협의회는 2월 29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달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지난달 29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달서 안심전담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는 지난 28일 대구 달성군 농공업 소재 신축 사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의회가 길고양이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 설치했습니다. 한국외식업 중앙회 달서구 지부가 지난달 28일 성서 AW호텔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창근 의원과 장호섭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에서 선거판 흔드는 딥페이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즉흥 움직임이 3월 7일에서 10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앙상블 노바팔라 제1회 정기연주회가 3월 8일 달서 아트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2월 2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1일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참배 행사를 가졌습니다.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은 1942년 일제강점기 때 대구 국립상업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상호 학생의 주도하에 학생 26명이 민족 해방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독립단체를 조직하여 항일 투쟁을 하다 이듬해 일본 경찰에 발각돼 전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며 항일 독립투쟁의 횃불을 밝힌 운동입니다. 이날 행사에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김해철 달서구 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 구의원, 보훈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의 넋을 기렸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매년 3.1절 및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독립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대구 달성 군협의회는 2월 29일 14시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이장희 협의회장 및 자문위원, 최재훈 달성군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1분기 국내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 주민 포용 방안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정기회의는 개회, 보궐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제4회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 발언, 영상 상영, 2023년 4분기 통일의견 수렴 결과 설명, 1분기 주제 설명 영상 시청 및 의견 수렴, 탈북민 발표, 2024년 주요 사업 계획 논의, 공지사항 안내,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및 북한 인권 관련 설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 관내 탈북민을 초청해 북한 사회 인권 문제, 탈북민 남한사회 정착 과정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 자문 및 건의,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난달 29일 달서구청에서 달서군의 어린이 공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후시설물 점검 관리를 위해 달서 안심전담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반딧불 봉사단 외 6개 봉사단 회원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달서 안심전담 발대식을 가지며 행복하고 안전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태훈 구청장과 권혁환 달서구 자원봉사센터장,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 및 시 구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힘찬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경산시에 있는 공원에서 안전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대식에는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 7개 단체 297명 정도 됩니다. 그 회원부들이 참여해서 이제 봉사단별로 또 지역별로 동별로 이렇게 공원을 가까이 있는 데를 분류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공원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공원을 이용하며 즐거운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서 안심전담봉사단은 3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달서군의 125개의 어린이 공원을 구역별로 나눠 어린이 공원에 대한 안전 점검과 공원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플로깅 행사 등 구청과 협력하여 안전한 어린이 공원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총공사 달성지사는 지난 28일 대구 달성군 농공업 소재 신축 사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농업인단체장, 유관기관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준공식 행사는 흥겨운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기념사, 감사패 수여, 축사, 떡케이크 커팅 및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달성지사 신사옥은 대지 면적 2,947제곱미터의 지상 3층, 연면적 1,361제곱미터 규모로 대구 달성군 농공읍 금강로 10길 9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1993년 건축돼 노후화된 대명동구 사옥보다 농업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춘희 달성지사장은 지역 농업인의 관심과 달성군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신청사 준공식을 계기로 농업, 농촌의 발전 및 지역 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동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까지 도원, 경원고, 월성공원, 도원글린공원 등 지역 12곳에 총 14개의 급식소 설치로 이어져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먹이주기 행위와 길고양이로 인한 쓰레기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달서아트센터에 신규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는 관내 국립극장에서는 최초의 사례로 지역사회와 길고양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임미연 달서구 의원은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개체수 조절이 가능하며 급식소 운영을 통해 길고양이들의 영양 상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의회의 길고양이 급식소는 지금 현재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14개 정도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설치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달서 아트센터에 최초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길고양이들이 서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길고양이는 말 그대로 동네 고양이입니다. 동네 고양이라는 뜻은 일단 버려진 고양이가 많다는 거죠. 사실 키우시는 분들이 끝까지 아무래도 키운다기보다는 이제 좀 무슨 사정으로 사실 버리는 경우가 참 많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달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자체들이 점점 길고양이 급식소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좀 날카로운 소음 소리, 그리고 이제 뭐 쓰레기통을 좀 뒤진다던가 쓰레기통을 뜯는다 이런 이야기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를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지자체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은 급식소를 설치를 해야겠죠. 사실은 우리는 예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이제 환절기가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손을 깨끗이 씻자, 감기를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패티켓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패티켓 교육이 이건 반려인을만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사실 우리 지자체도 같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또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패티켓 교육도 꾸준히 해야 되고 좀 더 이제 주민들한테 좀 더 정보를 많이 알려줘야 되죠. 하지만 그걸 또 도와줘야 되는 게 또 우리 구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이제 주민을 위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급식소가 설치된 계기가 실제 저희 달서아트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여름이라고 지었는데 그 여름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2022년이었을 거예요. 약 한 2년 전인데 그때 여름에 한 6월 달쯤에 저희 달서아트센터로 처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그 아트센터에 공연이 개최될 때 관객들이 많이 있을 때 그냥 그 고양이 한 마리가 와서 관객들한테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애교도 부리고 만져달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이 고양이가 그냥 길고양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매번 공연할 때마다 나타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희 극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여름이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아트센터에 때 수영장에 계시는 이제 정기적으로 찾아오시는 수강생분들이 고양이를 돌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고양이가 여기에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예. 이 주변에 그 길고양이들이 참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 관련돼서 이렇게 고양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근처에 뭐 딱히 그런 급식소나 그런 고양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었는데 이번 급식소 설치를 계기로 좀 이런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그리고 저희 뭐 요즘 같이 살아가는 이런 반려묘, 반려견들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많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달서구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 복지 관련 조례 제정 및 반려견 놀이터,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등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달서구 지부가 제36회 정기총회를 지난달 28일 성서 AW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총회에는 김동근 한국의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 지회장과 강영대 달서구 지부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외식업중앙회 달서구 지부는 지역 외식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회원에 대한 공로패와 달서구청장상, 국회의원상 등 2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달서구 관내 식품위생 관련 단체 회원 자녀, 달서 가족센터와 복지관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 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외식업 달서구 지부는 작년 2023년 달서구 지역의 어려운 분 3,000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회원들이 하나하나 기금을 조성하여 어려운 분들에게 또 자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외식업 달서구 지부는 달서구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또한 어두운 곳에 한 줄기 빛이 되기 위해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해서 이 달서구에서 존경받는 단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중요 사업 실적 보고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감사 보고 및 승인에 이어 24년도 중요 사업 계획안을 논의했으며 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시지회 대의원 선출 등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의원채택 및 심의 순입니다. 회의장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복리 정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당동, 감산동, 두루 1, 2동, 두루 3동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운동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운동 부족은 성인병을 야기하며
네 번째 주요 사망 위험 요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운동량은 18세에서 64세의 성인 기준 일주일간 150분 이상,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75분 이상의 격렬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체육을 즐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공공체육시설은 생활체육 확산의 필요 요건입니다.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체육시설 확장 및 개방이라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달서구에서도 몇몇 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는 각종 체육 종목별 동호회 등 각급 국민단체의 단합대회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큰 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대구시 9개 구군 중 구민운동장이 없는 구군은 중구, 동구, 그리고 우리 구이며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군위구는 운동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성구는 현재 범어동 22,260제곱미터의 구민운동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호동에 48,000제곱미터의 사업비 200억 원 제2수성구민운동장을 최근 완공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인구의 4분의 1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한 대구의 중심 달서구에는 구민운동장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구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리적으로 대구의 중심에 위치한 약 66만 제곱미터의 면적의 학상공원이 있으며 대천동에 3만 476제곱미터의 호림 강나루 공원이 있습니다. 이 두 공원은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구시 소유로서 우리 구에 시설 확충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상공원 내에는 4,568제곱미터의 규모의 운동장이 있으며 호림 강나루 공원은 7,140제곱미터의 규모의 축구장이 있습니다. 이 같은 소규모 운동공간으로 구민운동장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금호강 둔치, 파크 골프장 확장 등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학상공원에 벽천 분수를 조성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먼저 시 소유의 공원은 소유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겠지만 대구시와 잘 합의하시어 학상공원에 있는 현재의 운동장 규모를 확장하여 명실상부 대구의 중심 달서구에 걸맞는 규모의 구민운동장으로 조성해 줄 걸 제안합니다. 만약 학상공원이 어려우시면 다소 거리가 있겠지만 호림 강나루 공원이라도 구민운동장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림 강나루 공원에는 에코 전망대 건립 계획이 있고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로 확보하는 계획도 있지만 만약 에코 전망대를 건립하지 않을 시 호림 강나루 공원을 구민운동장으로 조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상공원과 호림 강나루 공원이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우리 구민들이 건강을 정진하고 일상에 맞는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 생활체육과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구민운동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 지역구의원 장우섭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따뜻한 설명절 보내셨습니까? 갑진년 푸른 용의 한 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진천동, 유천동 지역의 공동유아 나눔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3년 3분기 기준
0.7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237개국 중 236위로 홍콩을 제외하면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저출산의 이유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경제적 문제 및 양육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딩크 부부도 늘어나고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비혼주의로 살아가는 젊은 세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터에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가정에 돌아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 자녀 양육이 힘든 상태가 되어 한 자녀조차 양육하기 힘든 환경으로 이어지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자녀 가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육아 나눔터 건립은 이렇게 힘들게 양육하는 가정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달서구에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본동, 두루동, 이곡동, 감산동 이렇게 4곳밖에 없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달서구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수의 약 40%가 월성 1동, 진천동, 유춘동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없습니다. 달서구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 나눔터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구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공공건물 또는 젊은 육아 부모가 밀집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고 규모는 수요를 생각하여 시설 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육아가 건립이 된다면 달서구의 양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육 환경이 개선되면 가정의 부담도 줄어들고 출산율 증가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 연구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공동육아 나눔터의 장점은 첫째, 지역 내 부모들이 자녀들을 함께 돌봄으로써 서로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육아 품앗이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부모들의 사회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며 부모들은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나눔과 동시에 가정 이외의 공간에서 육아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육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백화점, 마트 등 유명 문화센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지만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접근이 용이한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다면 그곳에서 제공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장소로 활용해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셋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아이들의 사회성과 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부모 말에 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러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진천동, 유천동에 건립하여 주민들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SNS와 인터넷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조작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유권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인데요.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 목소리까지 실제와 흡사하게 조작해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AI 윤석열 후보와 AI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AI 아바타는 유권자들이 남긴 질문에 직접 답까지 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양한 표정이 담긴 15초 정도의 영상만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술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는 이 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원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2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AI가 순식간에 만들어낸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가 임박하면 SNS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딥페이크 영상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중심 잡힌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는 유튜브나 SNS에 의존하기보다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공보물 또 공적인 뉴스 채널에서 나온 정보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콘텐츠를 접하면 관할 선관위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고요.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반 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속도로 확장하는 AI 신기술이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중심 잡힌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구입니다. 네, 저출산 시대의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또 방과 후까지 하는 늘봄 교실 등 다양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공론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은 다양하게 이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 즉흥 움직임이 3월 7일에서 10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은 즉흥 춤을 활용한 신규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역 예술인과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이 함께 무대에 올라 무언의 교감으로 예술혼을 발산하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총 4일간 16회에 걸쳐 진행되며 해당 공연 시간은 30분으로 매 공연에는 시민 아티스트 10명이 무대에 올라 움직임 리더를 맡은 전문 무용수들의 신호에 맞춰 즉흥 춤을 펼칩니다. 160명의 시민과 30여 명의 전문 예술인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 즉흥 움직임은 3월 7일에서 1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앙상블 노바팔라 제1회 정기연주회 해피 벌스데이 쇼팽이
3월 8일 달서 아트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앙상블 노바팔라는 폴란드어로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으로 계명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된 앙상블 단체입니다. 이들은 폴란드 국립쇼팽음악대학교, 영국 왕립음악원 등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유럽과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폴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 쇼팽의 탄생 214주년을 기념해 쇼팽을 재조명합니다. 녹턴, 폴로네이즈, 판타지 등 쇼팽의 피아노 명곡을 피아노 트리오, 챔버 앙상블 등 다양한 편성으로 새롭게 편곡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앙상블 노바팔라의 정기 연주회는 3월 8일 오후 7시 30분 달서 아트센터 월요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2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교육지원사업 3월부터 신청 접수받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3월부터 관내 저소득층 초중 고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달서구 교육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초중 고등학생으로 학생과 보호자가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달서구 교육비 지원 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해 반드시 초중고학생 교육비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온라인 강의, 예체능 기술 기능 관련 학원 등이 수강 및 학습 관련 부서 구입비에 대한 영수증 확인 후 연간 2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자살 예방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21일 달서건강복지관 대강당에서 달서구 지역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2024년 자살 예방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논의의 장을 가졌습니다. 보고회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 및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달서구청 복지 관련 부서장 및 동장들이 참석했으며 보고회에서 올해 자살 예방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발전 방안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보건소 스마트 홈런 스쿨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스마트 홈런 스쿨을 운영하여 재가치매 환자 인지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시니어 서포터즈를 양성하고 지난 19일에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스마트 홈런 스쿨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재가치매 환자 돌봄 서포터즈로 양성하여 치매 환자 가정 방문을 통해 인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달성군 치매안심센터와 달성 시니어클럽 및 광역치매센터가 협업하여 대구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달성 시니어클럽에서 서포터즈 40명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2월 대구 광역치매센터에서 치매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가오는 3월부터는 달성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 환자 60여 명의 가정에 2인 1조로 방문하여 안부 확인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유가읍 남부노인복지관 유가읍 지사역이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육아읍과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육아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육아읍 지역 주민 및 3천여 명의 남부노인복지관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달성군에서 시행 중에 있는 달성 새희망 금융복지상담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육아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남성 홀로 어르신 요리교실 등을 시작으로 추후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새학기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 소식입니다.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2월 22일, 26일 이틀간 2024학년도 새학기 탄탄한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지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 교원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주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통합교육지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가 통합반에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국립대구과학관 2024년 상반기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2024년 상반기 특별기획전 모든 사물의 역사 학교를 6월 16일까지 개최합니다. 모든 사물의 역사 학교는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 속 과학적 원리와 사물의 변천사를 통해 기술과 사회가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며 변화했는지를 탐구하는 전시입니다. 수도권 과학관 전시 분야 협력사업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대구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됩니다. 전시는 관람객이 사이언트리 탐험대가 되어 학교 속 사물의 역사를 탐구하는 컨셉으로 인트로와 3개의 존, 그리고 아우트로로 구성됩니다. 우상민 관장 직무대행은 사소하고 평범했던 사물 속에서 창의적인 원리를 알아가며 일상생활 속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낌과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담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 2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독서 습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3월 31일까지 제16회 달서 독서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초등학생 이상의 달서구민과 달서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대회 종목은 3km, 5km, 7km와 하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책 한쪽은 마라톤 1m로 환산됩니다. 완주한 참가자들께는 완주 증서 또는 완주 메달이 수여됩니다. 또한 대회 중 작성한 감상문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종목별 우수자 각 3명을 선정해 10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3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지역 주민과 학생, 근로자들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관리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실은 혈압, 혈당, 혈색소 등 기초검사와 맞춤형 건강교육으로 자기 혈관 숫자에 대해 알고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성서보건지소 통합건강관리실 주관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건강교실은 3월부터 신당동 소재, 복지관 및 생활터 등을 시작으로 성서 번역, 치약생활터 및 관내 대학, 사업체 등 대상으로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봄을 맞아 송해공원, 삼원진 등 주요 관광지와 마을 곳곳을 단장할 돈꽃 9종 85,000본을 공원 녹지과와 목계 읍면을 통해 분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분양하는 봄꽃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육류장에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화종, 정식, 온습도 관리, 병해충 방제 등의 작업을 거쳐 정성껏 보살핌을 받은 꽃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꽃묘를 연간 35만 본 정도 생산하며 해마다 새로운 화종을 도입하여 신선하고 색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9일 논공읍 상하리 일원에 지정되었던 약산온천지구를 완전히 해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1994년 약산온천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999년 온천개발계획까지 수립하였으나 사업 시행자의 부도와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방치돼 주변 미관을 해치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로 계속해서 주민들의 온천 해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달성군은 지난해 5월 약산온천지구 지정 해제 용역에 착수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구시의 온천원 보호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지정 30년 만에 해제되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게 되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온천원 보호 지구 해제로 지역개발 사업의 활로가 열렸다며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신속하게 지역발전 청사진을 그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